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진화 작업 덕분에 다행히 산불 확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화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내륙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까지 비 소식도 없어 산불 예방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동쪽 지역 곳곳이 건조경보로 강화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는데 그전까지는 산불의 최악인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던 영동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과 경북 일부, 충북 내륙은 건조경보로 격상됐고 동쪽뿐 아니라 서쪽 지역인 경기와 충남, 호남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50이었던 15시 기준 산불 위험 지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1.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전국 곳곳에서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15m에 달하는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여전합니다. 절실한 단비는 목요일쯤 내릴 전망입니다. 문제는 비 소식이 있기 전까지 산불 위험을 키우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30일 수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북서풍이 이어지겠고 29일 화요일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으니 한반도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은 바람이 강해지고 대기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이번 주 초중반이 산불의 고비인 만큼 산 주변에서는 작은 불씨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진화율이 오전 10시 기준 92%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0여 대와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 260헥타르가 산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화선 11km 가운데 0.9km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주민 66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산불 영향으로 오늘 하루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 등 3개 학교가 휴업하고 유치원 2곳도 휴원합니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잔불 정리와 함께 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구 대형 산불 현장에 야간 진화가 가능한 산림청 소속 수리온 헬기가 사실상 처음 투입됐습니다. 산림청은 대구 도심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확산함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본격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는 담수량 2,000리터 정도로 다른 초대형 헬기에 비해 다소 적지만 야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에 수리온 1대를 시범 투입한 적이 있지만 야간 진화에 본격적으로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림청이 기후위기로 극심해지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임도의 설계 기준과 구조를 개선해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안전임도 조성 계획을 세웠다며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임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와 구조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산불 위험이 큰 대형 산불 발생지나 소나무림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간선 임도의 폭을 기존 3m에서 산불 진화 임도 수준인 5m로 넓힐 계획입니다. 또 임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수구와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설계 기준을 기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강우량의 1.2배에서 최근 5년간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한 2배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우려 해소 방안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만 물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체 첫날인 어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찌감치 대리점을 찾았지만 유심 재고가 다 떨어져 헛걸음해야 했던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 첫날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기를 1시간. 하지만 확보 중인 유심 물량이 모두 동났다는 말에 허탈함을 넘어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1시간 이상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150번이 끝났다는데 오늘 8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쉽게 하고 갔대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이 그렇다면 6시 이전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저희가 오픈이 10시인가 그렇대요. 그럼 4시간을 기다리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근데 번호표 지금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해요? 지금 그 이후면 오늘 예약하셔가지고 아, 오늘 번호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상 교체 첫날 인파가 쏠릴 것에 대비해 대기 예약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접속자 폭주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긴 마찬가지. 특히 노령층 가입자는 방법이 익숙지 않아 대기 예약도 어려운데 직원들은 온통 유심 교체에 매달려 있으니 설명조차 받기 힘듭니다. 40년 고객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8시부터 집에서 나서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예약을 하라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확보한 유심과 다음 달 말까지 확보 가능한 유심은 모두 600만 개. SK텔레콤과 알뜰폰 가입자 2,5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유심 교체에 필요한 시간도 한 명당 15분 정도로 길다 보니 하루에 교체 가능한 물량은 최대 15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교체에 나선다면 반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 줄을 서도 막상 대책으로 나온 유심 교체는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장 크게 우려될 법한 범죄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복제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심스와핑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T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혹시 모를 피해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킹된 정보만으로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공격자들은 이 한 번 사건에 유출된 정보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격들을 조합을 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확률을 높이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범죄는 심스와핑입니다. 빼낸 정보로 똑같은 유심을 만든 뒤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복제폰을 만들어 피해자의 계좌에 손을 대는 범죄입니다. 복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 금융 인증 정보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1,600건 넘게 발생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 인증이 여러 단계로 돼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 보안이 어느 분야보다도 이 다층적인 그런 보안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한 그런 불안감은 조금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KT는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없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고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불안 해소 방안을 검토해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정보가 최대 9.7GB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회사 보안관제센터의 비정상적 데이터 이동이 처음 감지됐고 이동한 데이터 양은 9.7GB에 달했습니다. 이는 문서 파일로 환산할 경우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며 유출된 데이터에는 유심 관련 핵심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용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과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도 개설돼 2만 명 넘게 가입이 이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 5개 분야에 2,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과학기술혁신펀드의 투자 방향을 최종 확정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양자 등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1,000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분야는 420억 원, 첨단 바이오와 모빌리티 분야는 각각 4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분야 중소 중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에 투자한 운용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화학 기술로 지속가능 항공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이용. 하지만 항공기는 같은 거리 기준으로 승객 1명당 탄소 배출량이 기차보다 무려 20배나 많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리그닌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지만 고온고압으로 처리하는 열화학적 방식이다 보니 시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진이 열화학이 아닌 전기화학적인 기술로 친환경 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목재와 식물에서 리그닌을 추출해 전기를 이용하면 지속가능 항공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Electrochemical methods has the advantage of using the hydrogen from the water instead of the high pressure hydrogen, and it can be operated in the room temperature and normal pressure, so it's mild and cost effective. 연구팀은 리그닌이 전기화학적으로 더 잘 반응하도록 처리해 전류 효율을 60% 이상 높였고, 이에 따라 리그닌의 98%를 항공유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자원을 친환경 항공연료로 바꿀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까지 해당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전류 밀도를 향상하는 등 후속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영유아와 아동에게 특정한 영상을 보여주고 자폐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인지 AI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체 제작한 사회적 상호작용 유도 콘텐츠를 통해 흥미로운 대상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부른 뒤 감정과 제스처, 호명 등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유도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2개월 이하 영유아 3,531건의 사회적 반응 민감도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관찰 시나리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자폐 인식 개선과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첫 접종과 추가 접종을 같은 팔에 하면 면역세포 활성화와 항체 형성 반응이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가반의학연구소, 뉴사우스 웨일스대 커비 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생쥐 실험과 인간 임상 시험을 통해 이 같은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mRNA 1, 2차 백신을 같은 팔에 주사한 실험 대상자들과 다른 팔에 주사한 이들을 비교한 결과 같은 팔에 주사한 대상자들이 항체를 더 빠르게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규모 감염 상황에서는 이 같은 차이가 집단 면역 달성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극 아델리 펭귄이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존 전략으로 어미와 새끼의 먹이를 위한 사냥 구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지연구소 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남극 로스에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새끼의 먹이보다 어미의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조사 결과 어미가 새끼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7km를 이동한 반면 자기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평균 45km를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먹이가 충분한 해에는 어미와 새끼의 구역을 나누지 않아 환경에 따라 사냥 구역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2시간짜리 휴전을 또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 휴전이 아닌 항구적인 종전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휴전을 가로막는 건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제재를 경고하며 휴전을 촉구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시 휴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전승 기념일 연휴 기간 72시간 동안 군사행동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국영 TV에 등장한 푸틴은 휴전에 대한 언급 없이 의회의 전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Приоритетом для вас оста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задач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ддержка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армии, флот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휴전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he wants to see a permanent ceasefire first to stop the killing, stop the bloodshed.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무의미한 전쟁을 즉각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브라질에서 만나 반미 전선을 확대하는 중국과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Идет борьба за сохранение односторонних порядков, которые, в общем-то, впитали в себя колониальные и неоколониальные методы, практиковавшиеся и практикуемые Западом для ведения дел в мире.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화를 금지하는 법률을 없애지 않고 있다며 평화를 가로막는 건 젤렌스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에 이어 72시간짜리 휴전을 또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푸틴이 트럼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으로 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와 항공은 물론 전화도 끊기면서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사실상 도로 교통이 마비된 겁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중단되면서 갇히는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En cuanto a metro, AVE, está todo absolutamente parado. Gente que se ha quedado atrapada en los ascensores también que pues no puede salir porque no se puede comunicar con nadie.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현지 시간 28일 낮 12시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이 타격을 입었고 포르투갈과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정전으로 고속열차와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고 전화는 물론 ATM과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Sin señal de teléfono, sin poder acá, si no me funciona la caja ni el datáfono para pagar. Y bueno, tanto así ya media hora no tengo ni cómo llamar a mi jefe porque no me funciona nada. 혼란이 계속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ejor no especular, ya sabremos las causas, no descartamos ninguna hipótesis, pero ahora debemos centrarnos en lo más importante que es devolver la electricidad a nuestros hogares. 포르투갈 측은 이번 정전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전력 분배망 문제로 보인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한 번도 아직은 없는데요. 사실 의과대학을 갈 성적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천문학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공계에 왔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계공학, 체육 쪽에 관심이 있고 기계공학과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신경재활공학 연구실에 오게 됐습니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분야마다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좀 빠른 연구들을 원하는 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결과를 뽑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단순히 좀 빨리빨리 논문을 쓰고 어떤 정량적인 성과들을 원하게 되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연구들에는 좀 덜 노력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빠른 결과와 실적을 바라지 말라.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안 나올 수 있는 분야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책도 보면서 과학관도 다녀봐. 재밌어. (4월 2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